안녕하세요. 대한수면호흡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전남대병원에 근무하는 성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널 카페를 통해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올해 4월에 소개된 저널로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폐쇄성 수면무호흡과 동반 질환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진료를 시행하다 보면 양압기 치료에 수능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술이나 공ек내 장치 등의 다른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체중 감량을 권하고는 했는데 그동안 체중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의 치료 효과를 잘 보여주는 저널이 있어 이 시간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비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유병률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상기도 폐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체의 반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양압기 치료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고려되지만 치료 수능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동반 질환들에서 양압기 사용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들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 및 동반 질환들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행된 연구들에는 여러 제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행동학적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자들은 체중 감량과 함께 행동학적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생활습관 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와 동반 질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 중심 연구로서 8주간의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2019년 4월에 시작하여 2020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의 포함 기준으로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양압기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 15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BMI 25 이상, 그리고 현재 다른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등입니다. 다른 정신질환이나 수면질환,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없는 중증 질환 및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는 연구 시작 전 베이스라인과 8주간의 중재가 끝난 후,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였으며, 수면 다운 검사, 각종 설문지, 골밀도 검사, 공복 혈당 등이 체크되었습니다.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한 AHI를 보았으며,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수면 다운 검사의 여러 변수들과 주관적인 수면의 질, 심대사 위험인자 등을 보았습니다. 각 평가는 양압기 사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상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엔드포인트의 각종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표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재군에서 체중 감량 및 생활습관의 중재는 8주간 시행되었으며 표에서 보이는 5개의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세션은 60에서 90분으로 계획되었으며 1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시행되었습니다. 중재를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에서는 수면질환 전문가에 의해 30분 정도의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총 15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89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89명은 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대조군 중 14명은 중재 후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재군 40명, 대조군 35명이 8주간의 중재 후 평가를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탈락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중재군 34명, 대조군 26명이 6개월 이후 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중재가 시작되기 전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입니다. 평균 연령과 동반 질환 등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며 키와 체중,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 및 여러 특성들에서도 두 군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AHI를 평가하였을 때 중재가 종료된 시점인 8주에서는 중재군의 평균 AHI는 시간당 20.4회로 중재 전에 비하여 51% 감소하였으며 6개월 평가에서는 평균 AHI가 시간당 17.8회로
중재 전에 비하여 57%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조군에서는 연구 시작 시와 비교하여 유의할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AHI의 변화량을 8주와 6개월 평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서는 개개인의 AHI 변화를 보여주는데 8주 평가에서 AHI의 미미한 감소나 증가를 보여주는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에서는 참가자 모두에게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재군은 6개월 평가에서도 8주 평가에서 보였던 AHI의 감소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조군에서는 몇몇 사람에서 큰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구 시작 시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재군의 무호흡 저호흡 지수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8주 평가에서는 40명 중 18명에서 6개월 평가에서는 34명 중 21명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가 경증 또는 관해 단계로 개선되었으며 더 이상 양압기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재근에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 이외에도 ODI, 최저 산소 포화도, 슬립 이피션시 등 여러 수면 다운 검사 파라미터들의 개선을 보였으며 렌스리 및 렘 수면의 시간이 증가하여 수면 구조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주관적인 수면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PSQI와 ESS에서도 평균 점수가 감소하여 환자가 느끼는 수면의 질에서도 개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중과 신체 조성 면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의 체중과 BMI의 감소를 보였으며 다른 변수들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에서도 수축기, 이완기, 평균 혈압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글루코스 인슐린 등의 당 대사 관련 항목 또한 앞에서와 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LDL, 트리글리세라이드 등의 지질 대사, AST, ALT 등의 간 기능 수치, 그리고 지방간 수치 등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는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중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동반된 질환들을 개선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서 체중 감량은 쉽게 추천되기는 하지만 뒷받침하는 근거와 방법론이 부족하여 실제로 많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행동학적 접근을 통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치료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재군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AHI의 감소를 보여주었고 환자 중 일부는 약악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체중과 BMI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감소는 여러 가지 심내혈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비만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연구는 BMI의 감소가 AHI의 변화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쁜 식단, 낮은 신체 활동 수준, 흡연, 음주 같은 나쁜 생활 습관 또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면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의 개선의 조합은 비만 혹은 과체중인 사람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비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각각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인 것을 고려하면 비만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같이 존재하는 환자의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를 개선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 강점은 잘 계획된 연구로 효능 효과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유의미한 결과는 체중 감량 및 생활습관 개선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점으로는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흡연과 음주가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스페인 남성만이 포함되어 연구 결과 일반화가 이 특정 집단으로 제한된다는 것과 6개월의 연구 기간은 치료 후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유로 인해 치료받지 않은 그룹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8주간의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의 중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및 관련 질환의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었고 이 효과는 6개월간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훌륭한 치료 효과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비만 사이의 상승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체중 감량 및 생활습관 개선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를 위한 중심 전략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